자, 이제 탄소 13 NMR 분광법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은 분자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탄소 원자와 그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메틸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탄소 13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세 개의 피크를 볼 수가 있어요. 서로 다른 세 개의 탄소에 해당이 되는 피크겠죠. 이 중에서 CO 카보닐에 해당이 되는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즉 낮은 장에서 피크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이 카보닐 옆에 붙어 있는 이 탄소나 이 산소 옆에 붙어 있는 이 탄소 같은 경우에도 각각 20이나 또는 50에 해당이 되는 위치에서 이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. 탄소의 수가 3개가 되면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탄소의 개수도 이제 딱 단일선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탄소 13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단일선으로 나타나요. 그 다음에 1펜타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당히 잡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신호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번 찍어서 평균 낸 스펙트럼의 구조입니다. 결국 이 탄소 13 공명의 화학적 이동을 우리가 탄소 내에 분자 내에 탄소가 어떠한 전자적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탄소의 화학적 이동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결합한 원자의 전기음성도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볼 수가 있었죠. 즉 산소와 질소 같이 이렇게 산소, 질소, 전기 음성도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알케인에 해당되는 이 탄소보다도 낮은 장 왼쪽에서 흡수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런 능력 때문에 산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이제 많이 잡아당기게 돼서 탄소가 벗김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자리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또 하나는 파이 결합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. 파이 전자에 의해서 반자기성 또는 등방성에 해당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자를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자 내의 전자들의 분포 또는 회전이나 수소나 탄소의 화학적 이동에 영향을 가끔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와 같은 분광법에 여러 가지 구별이 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sp3 혼성탄소 같은 경우죠. sp3 혼성탄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 영역이 보통 0에서 90 델타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흡수가 되고 sp2 탄소 같은 경우에는 110에서 220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흡수를 일으키게 됩니다. 또 카보닐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비교적 쉬운 편이죠. 160에서 220의 정도에서 위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